자, 원가에게 고 합니다. 자, 다음 중 조업도의 증감에 관련 없이 총액이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원가 요소는 요거 학습할 때 물론 이거 직관적으로 푸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이제 조업도가 상승이 된다면 이야기예요. 조업도가 상승이 되면 총변이 상승이 된다. 같이 움직인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상승을 시키고 얘랑 반대로 한번 가볼게요. 총의 반대말은 단입니다. 단위라는 뜻이고 변의 반대말은 고입니다. 고정비라는 뜻이고 올라간다의 반대말은 떨어진다 이렇게 되죠. 쭉에서 떨어진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나머지는 뭐냐고요? 나머지는 일정입니다. 나머지는 일정. 현재 나머지의 개념은 여기서 봤을 때 나머지는 없는 것이 총고죠. 총고고 또 없는 게 뭐죠? 단변이 없죠. 단변. 이 두 개는 일정한 값을 갖게 됩니다. 현재 문제에서는 일정한 값을 발생하는 원가에서 여기죠. 여긴데 총액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총고죠. 총고니까 지금 현재 뭘 묻는 문제다? 고정비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사실은 좀 더 오래 걸리네요. 그냥 딱 봐도 직관적으로 총액이 항상 일정하게 발생한다라는 말 자체가 고정비를 묻는 문제죠. 고정비.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맞죠? 오케이. 자, 7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7번 문제는 공식을 좀 써야 되겠죠. 공식을 써야 되니까 메모장 열고 자, 7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개별 원가 계산 방법으로 직접 너무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거는 그냥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겠죠? 그림 그리고 공식으로 친다면 이렇게 세로로 한번 그리고 여기도 세로로 한번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한번 반 잘라주고 여기 들어가는 글자는 직제, 여기 들어가는 글자는 직제, 여기 들어가는 글자는 직노. 여기는 제조간접 원가를 굳이 구분 안 해도 되니까 제가 제간이라고 하고 여기를 좀 지울게요. 슉 지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 두 개를 뭐라고 하냐면 기초원가. 그런 내용을 알 필요가 없네요. 그냥 직접 재료원가 요거부터 해볼게요. 직접 재료원가는 90만 원이다. 오케이. 제조간접 원가는 120만 원이다. 얘는 얼마이냐? 수학이네요, 완전히. 직접 노무원가의 120%가 제조원가예요. 그러면 X에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산식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제가 직접 노무원가를 X라고 했죠. 직접 노무원가의 120%는 무엇이 된다? 제조간접 원가가 된다. 이런 쉬운 문제가 다 있나? 12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X는 120만 원 나누기 120% 이렇게 하면 140. 왜 이래 나와? 자, 다시 120만 원 맞죠? 제조간접비는 120만 원 나누기 120%는 다시 120만 계산기 두드리기 어렵습니다. 나누기 0.1.2 할게요. 이게 빠르겠다. 100만 원 나오네. 100만 원. 아이고 계산기가 어렵습니다. 정답은 2번. 요거는 이제 원가라고 하기 좀 그렇고 수학입니다. 수학.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안 나오는 문제가 나왔네요. 안 나오는 문제. 일단은 요거 설명 조금 하겠습니다. 설명. 일단 8번 문제 시간이 조금 소요될 것 같습니다. 8번 문제. 일단 문제를 읽어볼게요. 정상원가 제도 하에서 정상원가가 예정원가입니다. 예정원가, 즉 개별원가에 관련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예정원가에 대해서 제조간접비가 예정이죠. 배부 차이를 총원가 기준법으로 조정하고 있으나 만약에 얘를 매출원가법으로 조정한다면 매출 총액에 대한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인가? 개념을 한번 해볼게요. 개념만. 이제 어떤 식의 문제가 되냐면 지금 과소배부액이 이제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제가 과소배부를 이만큼 100만 원이 과소가 되었어요. 숫자로 100만 원이 과소가 되었어요. 지금 내가 결론적으로 100만 원을 제조간접비를 덜 부과를 시킨 겁니다.
100만 원을 덜 부과시켰는데 요거를 책임을 이제 누구에게 주겠느냐 이거예요. 책임을 이제 예를 들어서 원론적인 설명은 조금 이따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매출원가에게만 다 주겠다는 거죠. 그럼 매출원가에게 책임을 다 주니까 매출원가가 결론적으로는 100만 원을 다 가져가는 케이스예요. 이게 바로 매출원가법입니다. 매출원가법. 매출원가에서 조정한다면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뭘로 하고 있냐면 얘로 하고 있죠. 얘는 뭐냐면 지금 100만 원에 대한 요 이제 부과되는 100만 원을 누가 가져가는 겁니다. 누가 가져가냐면 일단은 제공품이 가져가고 그다음 여기 있는 제품이 가져가고 그다음 매출원가가 가져가는 방법이에요. 얘가 지금 비리배분법이에요. 비리배분법. 그래서 얘가 이제 내가 적어볼게요. 얘랑 나눠 가져가요. 얘가 이름이 뭐냐면 제공품. 근데 제공품이고 얘는 이제 누구냐면 제품이고 얘는 누구냐면 매출원가입니다. 지금은 매출원가법이 아니라 지금은 이렇게 100만 원을 나눠 가지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얘를 이렇게 바꾸겠대요. 현재 문제가. 그러면 어떤 변화가 있느냐라는 거죠. 물론 100만 원을 나누면 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겠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다라면 매출원가는 여기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즉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과소배부된 거에 대해서 더 부과를 하기 때문에 매출원가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매출원가가 증가하게 되면 지금 현재 매출 총이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감속에 4번을 일단 틀렸어요. 4번은 틀렸어요. 이걸 좀 빨리 푸는 방법은 이렇게밖에 못 풀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데 지금 뭘 기준으로 돈을 이제 나누어 가지느냐가 중요한데 그 기준이 뭐냐면 총원가를 기준으로 나눈대요. 그럼 제공품이 얼마인데요? 제공품이 1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 기말 제품은요? 제품은 100만 원이 있고 매출원가는 얼마 있죠? 300이 있다. 그럼 100만 원을 100대 300으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수학적인 접근 방식으로는 제공품 비율이라는 게 필요해요. 제공품 비율이 뭐냐면 제공품이 가지고 있는 비율입니다. 제공품이 가지는 비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전부 다 더해서 즉 500 중에서 제공품이 가져가는 비율은 100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요것을 안분이라고 합니다. 제품에 대한 비율 똑같죠. 제품의 비율도 전부 다 합한 500 중에서 100이 제품이 가지는 비율이고 매출원가 비율은요. 전부의 500 중에서 매출원가가 가져가는 금액은 300이 되는 거죠. 얘가 매출원가 비율이에요. 물론 여기에 이제 곱하기 이제 얼마를 하냐면 나누는 100을 곱하는 겁니다. 100만 원을 곱하고 여기도 100만 원 곱하고 여기도 100만 원을 곱하면 공평하게 100만 원이 요 세 놈이 나눠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놈의 합이 100만 원이 됩니다. 계산 한번 해볼게요. 계산 한번 해보고 요거 먼저 계산해 볼게요. 땅 2, 3은 6, 60만 원이네요. 얘가 가져가는 건 60만 원. 얘는 이제 20만 원이 되겠죠. 당연합니다. 계산해 보면 20만 원이 됩니다. 즉 얘는 20만 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었고 얘도 20만 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었으나 얘는 300이라는 재고를 통해서 비율을 정했으니까 60만 원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었죠. 60만 원에 대한 재료비를 가져갔었는데 제조 간접비를 가져갔었는데 얘가 지금 현재 얼마가 되었다? 100만 원으로 이제 증액됐다는 거예요. 왜? 매출원가법으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60만 원에서 100만 원, 즉 40만 원에 대한 비용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은 40만 원이 감소가 됩니다. 정답은 일단 1번입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통상 전산세무 2급에 잘 안 나와요. 이 문제는 오히려 전산세무 1급에 가면 이제 매출 총원가 기준법도 있고 총원가 요소법이라는 것도 있고 뭐 그런 방법을 비교해서 분석하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원론적인 설명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좀 지울게요. 이제 지웠습니다. 자, 원론적인 설명을 하면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과소가 배부가 되든 과소 배부되든 과대 배부가 되든 어쨌든 우리가
정상 원가 제도를 선택했을 경우에는 얘를 다시 실제 원가로 돌려주는 작업을 해야 되죠. 실제 원가로 돌려주는 작업을 했을 때 이야기예요. 그것을 과대 배부되든 과소 배부되든 이제 다시 그것을 금액을 맞춰야 되는데 금액을 맞추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이제 무배분법 이런 용어를 잘 안 써요. 안분 안 한다는 뜻이고요. 무배분법. 또 하나는 안분을 한다라고 해서 비례배분법. 즉 여기 비례배분법이라고 나오죠. 비례배분법. 무배분법, 배분하지 않고 한 놈한테 다 몰빵시키는 겁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과소했든 과도했든 한 놈한테 다 몰빵하는 건데, 야 이번에 하지 말고 다음에 하자. 그게 영업의 손익법이라고 합니다. 영업의 손익법. 자, 요런 동영상은 제가 따로 한번 또 편집해서 요청 자료 좀 넣어놔야 되겠어요. 요 수업만은 좀 필요하죠. 영업의 손익법. 야, 그러지 말고 그냥 영업의 손익에 넣어버리자. 아, 그게 영업의 손익법. 쏘리. 영업의 손익법.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영업에 900번대에 넣어버리자 하는 게 영업의 손익법. 다음에 하자. 다음에 이연법. 우리 한 이번에 하지 말고 내년에 넘겨버리자. 이연법. 야, 매출원가에 한 방에 주자. 매출원가법. 지금 현재 매출원가법이죠. 얘가 지금 현재 문제 나왔고, 얘가 지금 시험에 나왔고, 비리배부법은 이제 여기에 나왔던 총원가 기준법. 총원가 기준법은 금방 제가 보여드렸죠. 총 금액 가지고 안분하는 거. 총원가 기준법. 사실은 또 이제 여기 보시면 기말 제공법 안에는 직제도 있고 직노도 있고 재간도 있죠. 근데 현재 지금 나누는 대상이 뭐죠? 나누는 대상이 제조간접비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요거 제조간접비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야 여기 100만원 전액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 아주 정확하게 제조간접비로만 계산하자. 이게 원가 요소법입니다. 원가 요소법. 제 책에는 그런 말은 안 나오는데 제가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봤을 때 원가 요소법이 가장 합리적인 것 같아요. 가장 정확하고 그런 문제는 안 나와요. 그냥 원가 요소법과 총원가 기준법과 또는 매출원가법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낫는가, 매출 총액의 변화가 어느 것이 더 크게 느껴지는가, 크게 계산이 되는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일단은 여기에서 맞다, 형광펜이 있었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다시 지우고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통상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좀 장난치든지 분석하든지 비교하든지 이 문제는 세무 2급보다는 세무 1급에서 많이 나옵니다. 세무 1급에서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는 크게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버려라 이 뜻입니다. 8번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가볼게요. 자, 9번. 다음 중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정상적인 공소부 원가를 처리하는 비용. 야, 땡큐죠. 비정상적인 공소는 무조건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배우셨죠? 정답은 3번입니다. 비교 한번 해볼까요? 너무 짧게 풀었다. 정상 공소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정상 공소는 매출 원가 또는 제조 원가로 분류한다. 아시겠죠? 매출 원가 또는 제조 원가로 분류한다. 이렇게 해서 9번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0번 풀어볼까요? 별로 안 좋아하는 문제입니다. 종합원가 흐름을 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이런 문제 별로입니다. 차라리 종합원가 문제 푸는 게 낫죠. 종합원가 풀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세팅을 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해서 보기도 지금 가가 제일 먼저 있죠. 느낌상 간대요. 여기에 숫자를 씁니다. 그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물량 흐름을 파악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물량 흐름을 파악하고 나면 여기에 이제 금액을 적고 그리고 나서 쭉 그어서 분모에 금액을 이렇게 적습니다.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완성품 환상량을 계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완성품 환상량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완성품 환상량을 계산한다. 완성품 환상량을 이렇게 계산이 되면 일단 마입니다. 답은 2번 나왔어요. 2번 나왔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원을 넣죠. 원. 지금 이제 제가 숫자를 한번 적어볼게요. 여기 원을 적고 여기 아래에는 개예요. 원을 개로 나누면 무엇이 되냐면 단가가 돼요. 그래서 단가를 구한다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단가가 단위당 원가죠.
단위당 그쵸 여기 단위당 원가를 구한다. 요게 세 번째. 그러면 라인데 지금 라 먼저 나왔네요. 자, 지금 제가 말을 먼저 갔는데 말을 먼저 가고 나서 지금 이것을 지금 현재 여기 개하고 나서 이 원에 대한 이야기를 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지금 빠뜨렸죠. 여기 개를 구했고요. 요 원을 집계를 합니다. 원. 지금 현재 원가를 집계 한다. 여기 원가를 집계 한다. 이거 얘를 지금 먼저 적었어요. 지금 현재 문제에서는 원이 삭제가 됐네요. 요 원은 조금만 더 보충 설명하면 선의선출법인가 평균법인가에 따라 달라요. 평균법에서는 기초 더하기 단기에 대한 금액을 집계를 해야 되고 선의선출법은 단기분만 그 원을 집계하죠. 제가 지금 이렇게 요것이 라 설명이에요. 재료원가와 가공원가를 재료원가와 가공원가의 원가를 집계한다. 기초나 또는 단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 거는 이제 평균법에 관련된 이야기겠죠. 그래서 원을 하고 나서 단가를 구하죠. 이 단가가 다가 됩니다. 라 다음에 다. 단가를 구하면 이 단가를 여기에 이제 곱하죠. 이렇게 곱하면 여기의 합은 여기 완성품에 대한 원가가 되고 완성품에 대한 원가가 되고 여기에 대한 답은 기말 제공품에 대한 원가가 되죠. 그래서 나가 마지막이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이런 문제 별로입니다. 별로. 어쨌든 뭐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니까. 풀 수 있는 문제니까. 계산 문제가 훨씬 많이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요. 계산 문제가 훨씬 많이 나오니까 제가 지금 잠깐 손님이 오셔가지고 오늘 여기 10번까지만 하고 마무리 칠 겁니다. 일단은 종합원가는 요 말 문제는 이 정도 하고 넘어가시고요. 계산 문제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